네,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이 17일 맞죠? 11월 17일인데 우리가 이 마음, 깨달음 이런 게 상당히 자기 가슴 속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어떤 그 목표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깨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서 머물러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렵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특별하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냐면, 늘 우리가 이 속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늘 이 속에 있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그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체감이 되면 전혀 낯선 게 아니구나, 이런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그 분별 경계에 너무도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늘 이것과 함께이면서도 보지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은 그 분별하는 그런 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할 노릇이죠.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명하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좀 안내를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깨치고 이것을 체감하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이런 안내를 받더라도 자기 분별된 어떤 업력에 의해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갖고는 이걸 뚫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분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 눈에는 늘 쓰고 있다는데도 분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안내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들을 때도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떤 법문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언어 도단이라 해서 말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게 말이에요. 이 길로 안내하는 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법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이 이거를 가리키고 있고 산하대지가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선사들은 이제 쉽게 뭐 손가락을 든다거나 아니면 이게 탁자를 두드린다거나 죽비를 친다거나 해서 이거다라고 하고 뭐 가만히 이렇게 있는 신용으로서 뭐 양구한다 하죠.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서 법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별하는 그 생각으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자극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강할 때는.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써 이런저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분별로서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분별이 다 놓아졌을 때 이 법을 찾지 않아도 이 법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까? 사실 분별이라는 단어도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고 그 어려운 한자 말이잖아요. 나눌 분자에 구별할 별자인데 나누어서 보는 게 분별이거든요. 나누어서 보는 게. 나누어서 차별해서 보는 게 분별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분별심 그러면 너무 또 그렇게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갖지 말아야 될 것, 기피해야 될 것, 아니면은 나의 일상과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 분별심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별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볼펜으로 보는 것이 분별심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펜을 볼펜으로 보고 죽비를 죽비로 보잖아요. 볼펜을 죽비로 보지 않거든요. 볼펜을 하늘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에 해당되는 분별되는 것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도 당연해서 아니 볼펜을 볼펜으로 보는 것이 뭐가 문제냐 잘못이냐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전혀 잘못된 건 없어요. 이렇게 분별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 분별하는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그 정립이 되는데 근데 이게 딱 방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인 것이고 분별심이 또 하나는 도안, 법에 대한 눈을 뜨는데 이 분별심은 장애가 돼요. 딴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도라는 것은 그 만법이 평등한 그 자리를 깨치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평등한 근본을 깨치는 것이 도인 것이고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그 도안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볼펜을 볼펜으로 보고 죽비를 죽비로 보면 이게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근본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심은 이게 차별 세계의 어떤 이치인 것이고 사실은 이 분별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도를 벗어난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분별심의 근본 말하자면 분별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평등한 자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의 근본 뿌리가 바로 평등한 자리인 거예요. 마음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의 근본을 깨치면 되는데 일단은 이 자리를 평등한 자리가 드러나고 이 자리를 깨칠 때는 한 번은 이제 분별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볼펜을 볼펜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죽비가 아니라는 그 분명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평등한 자리가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여기 그 수덕사의 그 오래되신 스님 있잖아요.
만공 스님이 그랬거든요. 깨닫기 전에 또 한 번 죽어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죽느냐면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 어떤 길로 이끄는 것이 어떤 깨달음에 대한 방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로서 제시되기도 하고 어떤 화두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제시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식의 분별되는 경계를 따라가서는 절대 이게 도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게 볼펜이 됐든 죽비가 됐든 아니면은 뭐 바닥이 됐든 천정이 됐든 눈앞에 있는 뭐 커피잔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거기 따라가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물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들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느낌들 아니면 이런저런 그 욕구들 이런데 이렇게 끌려가고 그거에 떨어져 버리면은 이 자리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 멈출 수만 있다면 이거 드러나는 거는 어렵지가 않죠. 그 마치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결코 밖으로는 찾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도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공간에 가야 되고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고 특정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들은 것도 있고 법문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데도 왜 나는 이게 와닿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냐 하면은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이제 몸은 이제 분주하지가 않아. 뭐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세를 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제는 몸은 쉬어졌는데 마음이 쉬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마치 우리 그 호숫가에 백조가 유유히 떠도는 것 같지만 그 수면 밑을 보면 발이 너무도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밖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자꾸 분주해요. 어떤 식으로 분주하냐면 이게 법인가? 어떤 법문을 듣든 뭘 하든 아니면 이게 체험인가? 아니면 이게 도인가? 아니면 이런 상태 이게 자꾸 이런 식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속삭임이. 그게 찾는 마음이고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되나 저런 식으로 되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멈춰져야지 이게 찾지 않아도 본래 이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몸은 어디에 이제 뭐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치자 마음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보고 저기에도 초점을 맞춰보고 여기도 이건가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저건가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자꾸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내려놓고 지금 뭐 말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도 내려놓고 어디에도 뭐 그런 설사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 여러 가지 뭐 욕구가 일어나든 그 일어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냥 이 전체가 이것인 거예요. 이 자리인 거죠. 이거는 내 마음 안에서 울리는 것도 내 육체 안에서 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육체 밖에서 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응? 사실은 이것이 제가 이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눈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도 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내 눈으로 이거를 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런 해석을 내려놓고 보세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그냥 눈 감았다가 한번 떠보세요. 안 보려는 마음을 갖고 떠보세요. 안 보입니까? 내가 하는 거라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저절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온갖 모양이나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이것이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이거는 아주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 내가 딱 눈을 떠서 아 이건 죽비고 이건 볼펜이지 하면은 이거는 즉각적인 게 아니죠. 헤아림이 벌써 탁 작동됐는데 거든요. 벌써 분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볼펜이 되고 죽비가 되는데 눈을 감았다가 딱 즉각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이게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사물의 모습인지 죽비인지 볼펜인지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즉각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요것이거든요. 요거. 즉각적으로 아는 것. 소리도 이게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인지 죽비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 소리인지 알아듣기 이전에 이미 알아듣는 게 있어요. 이미 아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저절로 이것이 먼저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난 생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듣고 아니면 뭐 죽비가 뭐 탁자를 치는 데서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근데 그거는 벌써 망상인 것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알잖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잖아요. 저절로 열려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어 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지 응? 내 귀가 열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물에 다 깨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와서 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자각되는 이거는 놔둬버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생각이나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야. 항상 이게 먼저라. 이게 먼저고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건 두 번째 생각에 떨어진 거죠. 이게 항상 먼저고 내가 본다는 해석은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마음이 완전 포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뭐냐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게 법문 드는 게 좀 뭐랄까 이게 법문 내용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냥 1시간 뭐 1시간 반 법문을 듣더라도 그냥 어떤 내용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자극처럼 들려요. 그때가 되면 그냥 웅웅웅웅 한다거나 웅웅웅 무슨 말인지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웅웅웅웅 하는 어떤 일종의 아주 단순한 자극처럼 들려요. 근데 아직도 법문이 내용이 즐겁고 뭐가 이해가 되고 막 생각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아직 그게 그 분별하는 마음이 멈춰진 게 아니라 막 이 백조가 물 밑에 그에서 발을 막 쉼없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주한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문이 좀 듣기 싫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도 하기 싫고 단지 이게 뭔가를 막 두드리는 소리처럼만 들리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마음이 이제 분별이 점점점 잦아들고 멈춰지는 거거든요. 자, 절대 도는요. 이 자리는 생각으로 통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자기 일어난 생각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도에 대한 생각을. 그거는 체험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마찬가지. 도는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느낌. 절대 어떤 느낌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자극이라든가 그런 분별되는 모양으로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원함이 싹 느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자기 어떤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내가 여기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 법문하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 근데 법문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
그래서 알 길은 없고 헤아릴 길은 없고 상상할 길은 없는데 그래도 거기 그 알 길은 없고 헤아릴 길은 없고 상상할 길이 없는 거기에 분명한 거예요. 속 시원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원함이.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아니라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체감이 나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생각을 딱 지워버렸을 때도 이게 와닿느냐, 실감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많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런 식의 표현하죠. 내 안에 신이 있고 거기만 내 안에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신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신 안에 있고 신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이거면은 어찌 내가 따로 이렇게 보고 찾고 할 게 있겠습니까? 단지 뭔가 눈에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체감할 수가 없는 것일 뿐이에요. 뭐 때문에 방해가 되냐? 여전히 어떤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떨어져 있거나 느낌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있는 일에 떨어져 있거나 법이라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다른 생각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을 뭔가 진짜 CCTV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춰볼 수가 있다면 뭔가가 있어요. 뭔가 그 가로막고 있는 거. 자기는 모를 수는 있어. 근데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이 법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갈증보다는 법의 효과를 먼저 생각한다든가, 깨닫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욕심이 있는다든가. 순수하게 순전히 이것만에 대한 궁금함이나 갈증이 아니라 이걸 갖고 어떻게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어떤 상태에 진입하는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 갖고는 그다음에 또 자기만의 이런 것이 도일 것이다라는 어떤 상이 있다거나 그래서 법문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와닿지가 않는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비교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텅 비워져야지. 원래 도는 텅 빈 마음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텅 비워진 게 이게 도라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게 이게 도예요. 아무것도. 근데 자꾸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도를 성취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이것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도는 뭐냐면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텅 비어서 어디에도 의지할 수가 하지 않게 되는 그 마음이 도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 사물로서 드러나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인 것이고 깨달음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딴 게 도가 아니라.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비워내지 못해서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즘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 앞에 온 것 같은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긴가민가 하는 그 경우는 뭐냐면 체험에 대한 환상들. 왜냐하면은 요즘은 또 뭔가 소식이 왔다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과연 현실 속에 있을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요즘은 또 이런 소식이 왔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니면은 그분들의 어떤 체험담들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체험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극적인 어떤 반전,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이것이 그 확실하진 않지만 미약하나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체험이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거나 특별한 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체험담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은 혼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날 때의 극적인 반전. 예를 들어 가지고 혼자 뭐 화두를 들어 가지고 막 나름대로 뭐 의단이 동로가 되고 뭐 그런 식의 용맹정진을 하다가 문득 뭔가 머리가 부서지는 듯한 어떤 그런 식의 전환들,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듯한 그런 확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전환들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엄청나게 이 상황에 이제 골몰에 있고 빠져 있다가 그 몰입돼 있는 상황 아니면 오도 가도 못한 그 상황에서 뭔가 확 뚫려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뭔가 쑥 내려가고 뭔가 확 극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깃털과 같고 나도 사라지는 듯한 그런 전환들. 물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가나선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방편이잖아요. 근데 요즘 공부는 그렇게 안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잡아놓고 가르쳐 준다거나 이게 뭐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답 중에 대화 중에 문득 와닿는다거나 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폭발력이 달라요. 그냥 슬그머니 와닿는다거나 법문을 듣다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듣다가 슬그머니 와닿는다거나 이런 식일 때는 그 글에 나온 듯한 그런 체험담처럼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뭔가 쓱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가 딱 와닿았는데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식의 극적인 그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 변화가. 그럼 나는 이게 아닌 거야.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또 찾아 헤맨다고 그런 그 어떤 극적인 경험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게 와닿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와닿아도 자기 스스로가 이거 엄밀하게 보질 못하는 거야. 엄밀하게. 왜? 그게 어떤 극적인 체험이든 변변치 못한 체험이든 이거는 그 이전이거든요. 이 자리는 그 이전 자리라고. 여기에서 극적인 체험이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험 이전이거든요. 이게 자기 스스로 체험 이전이라는 게 엄밀해지면 이거는 뭐 크게 일어났든 적게 일어났든 이 자리는 모든 것의 이 이전이고 본질인데라는 것이 엄밀하게 보게 되면 그런 체험 얘기 안 하게 돼. 체험을 얘기해봐야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네 이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엄밀하게 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계를 봐가지고 체험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와닿는다면 긴가민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나는 없어서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런 특별한 어떤 이벤트처럼 오지 않더라도 이 자리가 딱 그게 와닿으면요. 나는 누구하고 체험이 같지가 않은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체험 저 체험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없고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남과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 이렇게 맞춰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어렴풋하게 이게 와닿았다면 이게 먼저인지 체험이 먼저인지. 응? 체험이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자기가 못한 체험이 일어나야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모든 체험의 더 근본적인 밑바탕인지를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해지면 모든 체험 이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체험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마음에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또 망상을 갖고 이렇게 법을 판단하려고 했구나 해가지고 놓아버리게 된다.
요거는 그런 식의 어떤 만약에 이게 와닿는다 하면은 나는 누구처럼 아니면 처음 했다는 사람의 체험담처럼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실감이 납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엄밀하게 봐야 돼요. 엄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공부로 뭐 머리로 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이것을 볼 때는 좀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런 어떤 뭐 카더라 통신 통해 가지고 증명하지 말라 하고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이게 누가 이랬는데 나는 안 그랬어. 이게 옳다는데 나는 안. 이런 식으로 자기 살림살이의 기준을 왜 남의 경험에 맞춰서 볼라 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남이 내 삶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 공부를 해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절대 밖을 향해서 비교 기준을 두는 그 자체가 사실 망상이라 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여전히 새 나가고 있거든. 밖에 누가 있다는 그 생각. 이거는 절대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살림살이를 떠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살림살이. 이거를 떠난 이 살림살이를 떠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체험이니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깔끔해지고 분명해진다 하는 거는 체험도 없는 거야. 여기는 체험도 없는데 무슨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데 무슨 체험이 있어요.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 분별이거든. 망상이거든. 체험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망상이거든. 한 생각 굴려야지 깨달음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게 철저해지고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어떤 그 엄밀한 그 집요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마음에 꺼리는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과연 이게 먼저냐 아니면 그게 먼저냐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먼저면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건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걸 쥐고 있는 거야. 여전히 쥐고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보내버리란 말이에요. 그거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보내버리고 그래서 진짜 보낼 수 없는 것만 남는 게 이 공부의 그 요체입니다. 핵심이고. 따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워지는 거라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건가 저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그 공부의 장애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보내버리세요. 그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상한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시고 좀 엄밀함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는 이 기독교에서 어떤 신비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성의 길이 아니고 감성의 길이다. 감정의 길이다. 오히려 감정적인 면, 그래서 지성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감정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또 지혜의 길이, 지혜라고 하고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엄밀함도 필요한 거예요. 엄밀함. 이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그런 엄밀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석이라는 건 뭐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근본이고 뭐가 그게 그림자이고 뭐가 경계인지 뭐가 티끌인지를 볼 줄 아는 그 엄밀한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체험은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뭔가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지만 이후의 공부는 엄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엄밀함. 이게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내가 그림자의 의지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눈이 이 탁말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진짜 뭐가 금인지 돌덩이인지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탁 다가오면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뭔가
깨끗하지가 않고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고 뭔가 뒤섞여 있는 것 같고 뭔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미흡함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옥석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낼 때는 뭐가 필요하면 엄밀한 눈이, 날카로운 눈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먼저냐 이거지. 뭐가 제일 첫째 자리냐. 첫째 자리 이외에는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는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첫째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다 놓아버려야 돼요. 보내버려야 되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뭐 어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고요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다 이 텅 빈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망상이거든. 그래서 그런 엄밀한 눈이 진짜 이 그 도안이 활짝 열리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물론 이제 혼자만 그걸 다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엄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엄밀하게. 그래서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다. 도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도를 보는 눈의 기준은 뭐냐? 뭐가 먼저, 뭐가 근본이고, 뭐가 첫째 자리냐. 첫째 자리 이외에는 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보내버리고 깨어나고 그런 식의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따로 달리 뭘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철저함, 철두철미함, 어떻게 보면 집요함,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공부가 대충 갈 수밖에 없고, 진짜 이 문제를 진짜 완전하게 이 해소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겠다 하면은 집요하게 가게 되는데 왜 또 이게 분명해야 되냐면 분명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분명하지 않으면 의심이 남아있고 이것저것이 있으면 그 빈틈을 생각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뒤섞여 있는 살림살이는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눈을 열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 그래 그렇게 확 밝아져야지 우리가 이거에 의지해서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고 나서도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분별이 남아있다, 티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남아있고 뭐 분별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남아있고 티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생각이나 느낌이나 여러 가지 그 분별이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익숙해짐을 넘어서 이걸 받아들이는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다라는 왜냐하면 지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탁 낯선 것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맞고 내가 살펴봐도 이게 항상 첫 번째야. 내가 항상 주인이고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탁 드러나서 하는 말이 너는 나로 인해서 일어난 너는 환상이고 그림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내가 지금 왕노릇 하면서 살아왔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탁 마치 그 동화에 보면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가 어느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자야 너는 거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이 너무 낯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 왕손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DNA가 얘한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왜냐면 이거는 늘 한결같아. 늘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 근데 나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떨 때는 완전했다가 어떨 때는 완전하지 않았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변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게 점점 이걸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점점 이거에 조복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고 납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런 식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이게 어느 순간 탁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래, 먼저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본래 그렇구나라는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진짜 그 자기의 모든 어떤 그 의도성이나 그런 걸 탁 내려놓고 이것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인연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주체성을 놓아버리고 그냥 조화롭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도 물론 없겠지만 따로. 그런 걸 표현하거든요.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이 자기가 따로 존재하는 줄 알고 자기가 다인 줄 알다가 문득 넓은 대양이 탁 드러나가지고 이 하나의 물방울이 이 바다에 탁 들어가면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이 전체가 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 흐르는 대로 인연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조화롭게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런 식의 비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분별심이 이것을 납득해 가는 과정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어떤 공부라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응해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뒷전이고 뒤로 밀리고 결국에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원만하게 하나가 돼서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고 일을 해도 일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걸어가도 걸음이 없고 산하대지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마치 그냥 허공 이 세계가 물론 물질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하지만 그냥 텅 빈 허공과 같은 안팎으로 텅 비워져 가지고 아주 걸릴 것 없고 구속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세계가 그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면 사람은 사람인 줄 알고 뭐인 줄 알고 그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는 그대로. 원래 이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는 모습 이건 분별이고 진짜 있는 그대로는 있는데 없는 게 있는 그대로야. 그게 있는 그대로죠. 이 모두 다 분별돼서 있긴 있어요. 사람도 있고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소리도 치고 막 자기 주장도 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피도 철철 흘리고 근데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어찌 그런 엄청난 세계가 있는 그대로냐. 그 특별한 사람만의 경지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않은데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볼 눈이 없어서 이걸 못 보는 것이지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점점 자기 어떤 존재감이나 자기 어떤 자취들이 점점 그 흔적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 사람의 존재감이 강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그게 막 이 존재감 때문에 그 위력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 진짜 원망하는 사람은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막 화가 치밀어. 단지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근데 공부가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얼굴을 봐도 아무 일이 없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해도 그게 나한테는 전혀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적인 변화, 공부가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서 그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거라는 거.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디에도 안주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눈 밖에 있는 어떤 사물에도 초점을 두지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인물을 찍을 때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아니면 어떤 자연 환경을 찍을 때 그 찍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어떤 생각이든 특정한 어떤 감정이든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마.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말고 남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래서 허공에 그냥 마음이 있을 때. 허공에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나에게도 중심이었고 타인에게도 중심이었고 그냥 허공에 그냥 말하자면 초점을 허공에 맞추는 거야. 허공에 맞추면 있잖아요. 이게 깨어 있잖아요. 이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 이 자리를.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살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여기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마음을 두시라고. 허공에다가 마음을 두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는 생각도 없고 남이 말한다는 생각도 없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저절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하고 남이 말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이 자리가 제 첫째 자리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내가 듣는다. 남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막 가지치기를 하고 분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확 12연기가 딱 펼쳐지는 거죠. 그 12연기는 찰나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12연기 그러면 1시간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 뭐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분별하는 그런 그 어떤 의식 구조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분별이 일어난다고. 그게 이제 너무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너무도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막 순간적으로 그런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기적인 의식이. 연기적인 의식이지. 근데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근본은 똑같거든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의식 작용일 뿐이거든요. 요 근본을 보라는 거죠. 단계 뭐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단박에 들어간다 해서 1초 직입 열애지. 곧바로 그 분별 망상을 놓아버리면 바로 이 자리다. 이것뿐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답답해요? 그 무슨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들을 때도 좀 힘들어요. 듣는 것도 힘들어요? 안 들려요? 아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제 집중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듣기도 싫고 그게 힘들어요, 그냥. 그래요. 뭐 힘들어도 힘든 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힘들면은 분별심이 좀 힘을 못 쓰거든요. 힘들다는 거는 분별심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경계는 아주 그냥 활발. 아니요. 경계는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오히려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신호인 게 뭐가 힘드냐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된다는 거는 분별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신호가 아닌 거고. 가장 요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그런 말이나 구절 이런 게 있어요? 잘 알고 있네, 그거. 잘 알고 있네? 네. 이제 무슨 뭔가 이렇게 다 올라오면 이거 잘 알고 있네. 뭘 잘 알고 있네?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답답하다 했는데 답답하다고 잘 알고 있네. 그 말. 그래요? 그 말로 겨우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지금? 답답하죠. 모르겠어요. 계란으로 가르치는 음. 정말 뭐가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오는 것도 좀 너무 부끄러운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칠라니까 그렇죠. 칠 일이 아닌데 그건. 근데 계속 치고 싶어요. 안 치면은 이거 완전 이제 무너질 것 같아서 공부 못하게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패배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비유에 그런 격언처럼 하는 게 뭐 이슬 방울 한 방울이 오랜 시간 그 바위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구멍이 뚫릴 것이다. 사실 이런 각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거든요. 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것도 사실 똑같은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극에 달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전환이 와야 되느냐? 바위 막 이렇게 우리는 이 너무도 약한 계란, 이거는 너무도 강한 바위. 근데 이걸 뚫고 나가려면 막 이걸 두드러 부셔 깨뜨려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심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는 뭔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내 힘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두드려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슬 방울이 바위를 뚫어내는 그런 식의 노력이라면 바위는 뚫어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못 뚫어내요. 10년하고 20년 하면은 바위는 뚫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뭐 계란으로도 뭐 치다 보면은 바위도 그게 뭐 시간이 짧게 걸리냐 길게 걸리냐 뭐 수억 년을 쳐보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벗어나 있거든요. 가로막는 바위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전환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 그 전환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계란을 갖고 바위를 쳐서 이걸 깨트리고 나가야지 공부를 하는 것 같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부서져 내려야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바위는 남은 부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못 부셔내. 이 두드리는 이놈이 범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힌트를. 그러니까 계란을 들고 치려 할 때 분명해지면 바위는 저절로 사라져요. 응?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쪽으로 환지본처를 해야 되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바위도 만들고 계란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바위를 깨트려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거를 벗어나야 돼. 극복해야 돼.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분별심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위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깨트리지 않아도 저절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와야 되는 거야. 바위를 깨트려서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체험이 아니고 경계만 부쉈을 뿐인데,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뭔가 없애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나죠. 뭔가 이렇게 벗어나야 돼. 뭐 깨닫고 싶죠? 뭘 깨닫고 싶어요? 뭘 깨닫고 싶어요? 뭣도 모르면서 자꾸 덤비는 꼴이거든요. 뭘 깨닫고 싶어요? 뭘? 왜 깨닫고 싶어요? 왜 깨닫고 싶어? 이유가 뭐예요? 한번 뭔 것 같아요? 왜 깨닫고 싶은 건? 나? 나? 나가 싫어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런 경계들은 쉬운데 예. 이게 나의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궁금해요? 그냥 그냥 저요. 아, 나가 궁금하다고요? 네. 나 자신이 궁금하다고? 네, 그냥 왜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아, 모든 것들이 그냥 왜 나. 있는, 예. 나가 있는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이거잖아요. 그 궁금하면 궁금함, 나한테 돌아가면 되지. 왜 애매한 바위를 치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도 그 집중을 잘 못해요. 바위는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경계들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하진 않지만 막연한 어떤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냥 있는 이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하면은 마음이 어디에 딱 모아져요? 이겁니다 그러면. 나에 모아져요? 네. 그럼 나가 누군지 알아야지. 몰라요. 어? 몰라요. 근데 내가 나는 누군지 그냥 모르는 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모아지냐고. 그러니까 그 생각 다 떨쳐버리라고. 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가. 그거 생각이 안 떨쳐버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 되지. 뭘 거기에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그거 나 생각하지 마세요.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시라고. 딴 데 가 있지 말고. 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리 잘 듣고 있죠. 딴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가 나오는 거지. 귀가 뚫려 있으면 잘 들리잖아요. 잘 들리잖아요, 이게.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안 들으려 해도 잘 들리잖아. 네. 듣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들려요. 듣지 않으려 해도 제 목소리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응? 잘 들리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 아무 일 없잖아요.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왜 나를 알아야 되겠다고 그 망상을 해. 왜 안 되지? 뭐가 안 돼? 뭘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뭘 되려고 그래요. 가만히도 못 있겠고. 이게 사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죠.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죠. 그 생각 떨쳐버리세요. 나를 알아야겠다 이 생각 깨달아야겠다 그 생각 떨쳐버리세요. 잘 있죠? 아무 일 없죠? 네. 아무 일 없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지금? 지금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 원래 이렇게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생각이 깨달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뭘 부셔야 돼 이런다고. 뭘 알아야 돼? 아무 일이 없는데 알 게 뭐가 있다고. 그 꿈 깨시라고. 왜 나를 알아야 돼? 날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안 돼. 누가 나를 알아야 된다 하니까 막 어느 순간부터 나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고통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알아야 돼?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왜 알아야 돼? 뭐 안 죽는 사람 어디 석가모니도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본래 아무 일 없어요. 단지
아무 일 없는데 여기에서 한 생각이 확 일어나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야.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생각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진다 한들 그것도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망상이거든. 나라는 거 그거 생각 아닙니까? 내가 생각 안 하고 깊은 잠 들 때 나 있습니까? 어? 없잖아요. 근데 호련히 공부를 해서 나를 깨쳐야 된 진화를 알아야 된다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돼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언제 일어났어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그 생각. 언제 그 생각이 빠졌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언제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그냥 지금. 지금 일어났잖아. 지금 일어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를 알아야 돼. 그 생각에 빠지니까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단지 그냥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지금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생각 탁 치워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데 나라는 것도 없어요. 나를 뭘 깨달아. 그것도 망상이지. 아무 일이 없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못 놓아버리니까 일이 있는 것 같죠. 왜 나를 알아야 돼? 왜 나를 알아야 되죠? 응? 왜 나를 알아야 되죠? 지금 일어난 생각이잖아, 나라는 것도. 우리 있지도 않은 헛개비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있지도 않은 헛개비, 지금 일어난 생각. 그거 붙들고, 왜 내 삶이 이렇게 괴롭죠? 왜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이 생각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마치 꿈에 떨어져가지고 헤매는. 근데 그 꿈 깨시라고. 그 생각 딱 치워버리면 괴롭습니까? 그 생각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 생각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 계란을 들고 그러니까 계란을 이거에 비유할 수 있죠.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려고 그래.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그것이 뭔지 막 찾고 있어. 근데 그렇게 바위를 쳐서 찾아가지고 깨뜨린다 한들 또 다른 바위를 찾을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평지풍파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 이 한 생각 일어나서 뭔지를 찾아야 되겠어. 이 꿈속에 떨어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라고 돌아보시라고.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니냐고. 망상 아니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니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깨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뭘 하려고 하는 여기를 돌아보시라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거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에 이 마음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나 분별하는 마음에 속아가지고 막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서 뭘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고. 환지 본처라고. 지금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지. 여기서 일어난 생각으로 아무리 뭘 만나고 해봐요. 그게 뭐가 있냐. 다 망상이지. 왜 울 이유가 없는 거야. 누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꿈속을 헤매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찾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솟고 있으니까 그 고통받는 거 안 되거든 이게. 왜?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생각이 속은 거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야 돼 하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 답답함은 치워도 있는 건 뭐예요? 그건 못 치우니까 있는 거죠. 알아야겠다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답답함이 있잖아. 응? 뭔가를 해결해야지 가실 것 같죠? 그 답답함이. 그렇죠? 뭔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답답함이 사라질 것 같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답답함이 일어나죠. 지금 여전히 남아있죠. 그 답답한 자리. 그 답답한 자리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 그 답답한 자리로 돌아가라고. 답답함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답답함이 일어나는 여기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 돌아가면 나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고.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망상이잖아요. 벌써 일어난 생각이잖아. 항상 여기서 이렇게 막 맴돌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리뿐인데 거기서 맴도고 일어난 거는 왜 돌아다니냐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돌아다니냐고. 왜 돌아다니냐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이거는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있는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있는데 있으면 돼. 거기서 막 돌아다니지 말고. 왜 돌아다녀? 돌아다녀 봐야 다 망상세계인데. 잘 알잖아.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 저희 같은 경우에 한번 그거 겪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돼. 자기가 한번 그 아래서 깨어난다고 할까? 자기가 계속 깨어야지. 그 깨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하나 알아듣겠죠,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그게 뭔가 이게 팍 잘 보세요. 자, 지금 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뭔 일이 있습니까? 뭔 일은 없는데 내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있다라는 게 그 나는 그럼 어떤 거예요, 나는? 그냥 나. 그럼 그냥 나면 되겠네. 나만 있으면 나만 있는 거네.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왜? 몰라요. 그냥 아무튼 아니에요. 그럼 나만 있잖아. 네. 나만 있죠. 내가 모든 일을 다 만들고 있죠. 그럼 나만 있는 것만이 진실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나네요. 모든 것이 다 나네. 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아닌 증거는 뭔데 그거? 아니니까. 아니 나만 있다라는 그 나는 또 뭔지 모르겠어. 그럼 나만 있다라고 아는 그건 있잖아. 네. 그럼 나만 있는 줄 아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죠? 그럼? 그 나만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예요. 그냥 뭘. 그러니까 잘 봐요. 나가 있다며. 네. 나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아는 게 있잖아. 어? 나만 있다고 아는 게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나이자 곧 이것이 나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나가 아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나예요. 그냥 아는 거 그냥. 응. 아는 거, 아는 나. 말하고 있는 이 나. 이거를 알잖아. 답답한 거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나. 그러니까 답답한 줄을 알고 있는 그것이 네. 응?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아,
그 이상 없는데? 알 게 없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왜 아닌데? 왜? 왜 아니에요, 그게? 그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너머에는 뭔가 뭐 특별한 뭐 환상적인 뭔가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응. 그게 이해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할 말에서 해가 돼서 대답을 하는 게 그게 잘 보세요. 만약에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뭔 줄 알 거 아닙니까? 어? 있다고 치면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운이 안 좋아서 모르는 거고 나중에 이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 너머에 그러면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뭔 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뭔 줄 알았을 때 그것이 궁극이겠습니까? 그건 알매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궁극이 될 수가 없어요. 경계이기 때문에. 알아지면 다 경계거든요. 그게 이해만 돼.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만 되지.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라고, 이해를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체험하라고 하는 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나라는 걸 알잖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근원적인 게 있을 것 같아. 응? 근원적인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알지 못해서 지금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게 시원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응?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럼 만약에 그걸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알려진 게 경계지 근본이겠냐고. 그 구조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알면은 또 너무 알아야 돼. 지금 뭐가 문제냐면 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꾸 끝없이 추구하는 분별로 추구하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미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말이 틀리는 거야. 이게 도인 것이지 눈앞에 있는 이 현상이 도인 것이지 그 이면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라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게 있다면 그거는 다 자기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야. 응? 모양이 없다며. 이 도는 모양이 없다며. 그렇죠? 분별이 안 된다며. 그래서 모양이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걸 지금 잡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모양이 없고 분별이 없는 건 다 망상 아닌가요? 그 모양 있는 거 아닌가? 모양 없다는 모양. 분별이 없다라는 분별 아닌가? 그 방편의 말이에요. 그거는 방편의 말에 속아서 그러는 거라. 아니 모양이 있는 거는 모양이잖아. 어? 모양이 없는 것도 모양이잖아. 모양이 없는 것도 모양이고 분별이 없는 것도 모양이잖아요. 왜 그걸 모르시냐고. 그래서 모양이 없는 거를 설사 찾았든 분별이 없는 자리를 설사 알았든 거기는 다 모양이 있는 거라. 그럼 뭐가 모양 없는 거고 뭐가 모양 없는 거냐. 지금 모양이 있는 게 모양 없는 거야 이게. 모양 있다 하는 이것이 모양 없는 거지 따로 모양 없는 게 따로 있으면 그 둘이 되잖아요. 지금 나 힘들어요 하는 이게 모양 없는 것이지 이 힘듦을 벗어나 뭐가 있다면 그건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줄 모르겠어요 하는 게 이게 나야. 아니 그러니까 이 현상이 본질이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현상이 본질이지 현상 너머에 본질이 있으면 그건 둘 되지 않습니까? 진짜 죽어도 모르겠네.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엄밀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캐서 알았다 한들 그게 어떻게 도겠습니까? 어떤 대상일 뿐이지. 지금 알려는 이것이 도인 거예요. 답답한 이것이 도인 것이고.
아니 그래서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 견문각지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이건 또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도인 것이지 이거 드러내는 어떤 바탕이 또 따로 있어. 그것이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야. 안 그래? 내가 만약에 나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은 나는 아직 모르잖아. 그래 언젠가는 알게 되면 그것도 경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 근데 그래서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거는 지성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분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몰라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있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지. 자기 생각 그거 치워버리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는 그 모든 의지가 다 소멸하는 게 이 도인 거예요. 나 몰라. 몰라요. 나 몰라. 저 몰라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그냥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주사가 딱 치면요 순식간에 하려고 들어요 여기. 덤비죠 그렇게. 네. 왜 그게 습관이니까. 순식간에 응, 하려고 들고. 응. 딱 멈춰야 되는데. 바탕을 몰라 그랬고 응. 이걸 치는 바탕에 호공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여기서 다 일어나 버린다고. 네. 딱 치면 아주 벼락처럼 이게 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편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왜 이렇게 처음엔 둘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있는 게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있는 것으로만 알아요. 이거를. 원래 있는 게 없는 것인데 우리 있는 줄만 알아. 그래서 다 있는 줄 알고 다 분별되는 존재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거는 다 분별망상이고 분별망상심이 이걸 만든다. 그래서 도를 깨쳐야 된다면서 도는 모양이 없고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탁 치냐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탁 치는 거야. 근데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에 떨어진다거나 생각을 끊으려 한다거나 감정을 끊으려 한다거나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었다가 이쪽으로 튄 건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중도라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한마디에 중도가 되질 않아요.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있다고 너무 다 치우쳤기 때문에 야 이게 다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없어 그거 없어. 다 잘 봐. 우리가 생각하니까 있지. 응? 그 모양 있는 거는 다 허망한 거야. 그래서 막 허망하다고 얘기하면 이거 다 허망한 거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치워야 되겠구나. 어느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것도 분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도 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소하고 가하니까 진화를 찾아야 된다 해. 진화를 깨쳐야 된다고 그 서양 저기 마르시나 이런 사람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진화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아지는 게 그게 진화를 깨치는 건데 우리가 그 둘로 얘기하는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치우친 거예요. 무에 떨어진 거고 없음에 떨어진 거고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상태는 없는 쪽으로 갈라 하고 진짜로 갈라 하고 가짜는 내버리고.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니까 이 탁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 모양 없는 게. 모양 없는 건 안 보이죠. 사실. 왜냐 모양 없으면은 보일 수가 없지. 그때 이게 확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공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무슨 그 심오한 경지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공견에 떨어진 공이라는 생각에 치우친 거거든요. 그것도 생각이라는 걸 깨달아서 탁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엔 다
다 모든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때 보면 전환이 와. 아,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분별 집착심을 끊어놓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도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러면은 도에 구속되는 것이고 그건 공에 떨어진 거예요. 공이라는 직연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허망한 것이다. 실제가 아닌 것이다. 다 분별이지 않는 생각이지 않는 느낌이지 않는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러네. 가만히 그 앉아보고 지켜봐도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 세상에. 그래. 이거는 허망한 거니까 이젠 진실로 가야 돼. 근데 거기서 완전하게 깨치지 못한 거야.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조차도 망상이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야. 아, 있기는 있고 분별이 일어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다 허망한 거구나. 비었구나라는 그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눈이 그게 도안이 열려야 되는 거지 도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 일이 없네? 있어도 있는 게 아니네? 이게 깨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건 다 싫고 아니고 가짜고 진짜를 알아야 돼. 알려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서 깨어나야지. 그 뭐가 있다 한들 그건 망상 아니냐 이거지. 분별된 모양 있는 건 다 허망한 거죠. 모양 있는 건 허망한 거잖아. 아는 건 다 허망한 거잖아. 그렇죠? 아는 건 다 허망한 거잖아. 아는 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볼펜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내 눈을 통해서 망막에 거꾸로 비춰가지고 이 전기 신호로 왜곡 해석해가 뇌에서 이거 볼펜이 한 거잖아요. 요걸 이 시스템을 벗어난 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볼펜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시력만 없어도 이런 볼펜이 모양이 있는 건 모르거든. 이거 자기한테 현실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응? 모든 게 그런데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그 눈에서 보면은 뇌에 그 어떻게 보면은 뇌의 어떤 유희일 뿐인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것도. 너 그거 하나만 다 끊어놔봐. 무슨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면은 그 나라는 게 뇌 안에 있습니까? 뇌 밖에 있습니까?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전기 신호로 일어난 생각.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를 그냥 인연이 이러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밝게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 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도 그게 맞는 답이겠습니까? 다 망상이지.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해석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인과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왜 있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생각이 한 생각. 지금 호련히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내가 있고 생각하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내가 있고 또 생각하면 내가 있어요. 다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지. 잠잘 때는 없잖아요. 잠잘 때는 없죠.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없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으면 내가 없을 수도 없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있고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아라는 것도 그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에도 머물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주, 응무소주, 이생기짐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름일 뿐이야. 다 망상일 뿐이야. 분별일 뿐이야.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있어. 근데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는 버릇이 평생 있기 때문에. 그건 버릇이지. 그냥 습관이지.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 술에 손 먼저 가듯이. 그런 식으로 사유하는 걸 즐겨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알려는 그런 습관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망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지금. 한 생각. 요 한 생각 일어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봐야 생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리석다 하는 게 그거예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이 일이 있다 저 일이 있다 심지어는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다고. 자기 생각에 속아서. 진짜 깨달음은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일이 없구나라는 거를 진짜 지금까지 헛짓했구나. 이거를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게 진짜 깨달음이죠. 그리고 자기 실수를 봐야지. 나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고. 뭐 언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그래서 엄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해요. 엄밀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에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해탈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세 번째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저기 차를 끌고 오는데 생전 처음으로 60 넘으면서 내가 누군가 이 생각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욕망의 세계로다가 오영락이 좋아하는 세계로 갔지. 누구 이제 권유에다가 이제 계속 반복 듣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이게 가슴 밑바닥에서 착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군가는 그거를 좀 알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지금 또 알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말 뜻을 따라가지 말고 그럼 내가 누군가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예. 요거라니까. 어제도 뭐 개인적 사회생활이지만은 엄청 나를 공격한 친구가 있어요. 딱 보자마자 확 감정 올라가. 응. 생각으로다가 생각이지. 또 이렇게 조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져주고 걔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져주고 내가 또 이제 마음 공부하니까 마음 좀 크게 쓰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고 근본은 뭐냐면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체가 용이지 체가 따로 있고 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잖아. 내가 누구지 이거라고. 체용이 하나라고.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5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 썼다가 1, 2분간 시간 따로 갖겠습니다.